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항공기 대장주 더 보잉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 보잉 컴퍼니는 1919년 7월 25일 윌리엄 보잉이 시애틀에서 창립한 미국의 항공기 제작회사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회사이자 동시에 세계 굴지의 방위산업체입니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민간용 항공기 제작 분야인 보잉 상업용 항공과 우주 방위산업 분야로 나누어지며 민간 항공기 분야에서는 유럽의 에어버스,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과 경쟁 중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1등 항공기 기업 보잉은 2019년 보잉 737 맥스의 이륙 금지 조치와 생산 중단의 시련을 겪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지속적인 항공기 결함 문제와 파업 등의 이슈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는 1916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켈리 오토버그입니다. 2024년 8월 8일에 새로운 CEO로 임명된 켈리 오토버그는 보잉의 협력사인 방위산업기업 로겔 콜린스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연봉은 150만 달러, 하나 19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17만 1000명이고 주요 품목은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 우주 및 보안 제품이고 섹터는 산업재, 산업군은 우주방위 산업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상업용 항공기 44%, 방위 우주 산업 분야 32%, 글로벌 서비스 24%이고 매출 지역은 미국 60%, 유럽 14%, 아시아 12%, 중동 8%이고 현 시점에서 중국 매출은 없습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매출은 777억 달러로 22년 666억 달러 대비 16% 늘었고 영업이익은 23년 마이너스 8.21억 달러로 22년 마이너스 35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77% 감소했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의 적자폭도 줄이며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4년 3분기 매출은 178억 달러로 2분기 매출 168억 달러 대비 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24년 3분기 마이너스 57억 달러로 2분기 마이너스 11억 달러 대비 적자폭이 5배 늘었습니다. 분기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24년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영업이익의 적자는 점점 안 좋아지다 3분기의 적자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더 보잉 컴퍼니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항공기 및 우주 방위산업 관련 회사 중 5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미국의 항공기 대장주 더 보잉 컴퍼니, 항공우주 방위기업 록히드 마틴, 항공우주 방위기업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항공우주 방위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 우주항공기업 로켓랩 USA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미국의 항공기 대장주 더 보잉 컴퍼니와 우주항공기업 로켓랩 USA는 적자 중이고 항공우주 방위기업 록히드 마틴 12, 제너럴 다이내믹스 16,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19순으로 좋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 대비 멀티플의 경우에는 항공우주 방위기업 제너럴 다이내믹스 1.5, 록히드 마틴 1.6, 더 보잉 컴퍼니 1.7,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2.0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우주항공기업 로켓랩 USA는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상당히 고평가 구간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항공우주 방위기업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가 가장 좋고 영업이익은 록히드 마틴이 가장 좋으며 시가총액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가 가장 큽니다. 항공기 대장주 더 보잉 컴퍼니는 매출은 방위산업기업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와 록히드 마틴과 비슷하지만 영업이익의 적자는 압도적으로 크고 시가총액은 록히드 마틴과 비슷해서 저평가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미국의 항공기 대장주 더 보잉 컴퍼니가 마이너스 14.31%, 록히드 마틴 15.6%,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38.6%, 제너럴 다이내믹스 0.51%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더 보잉 컴퍼니만 하락하였고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의 상승률이 가장 크지만 우주항공기업 로켓랩 USA는 1년 동안 무려 522% 상승하며 항공 및 방위산업 섹터보다는 우주항공 섹터가 좀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4년 10월 29일과 30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30일 뉴스를 보면 보잉은 21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로 인해 안 좋은 대차 대조표 개선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며 거래량은 크게 늘었지만 주가는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24년 대부분을 190달러 아래의 가격대에서 힘없이 횡보하던 주가는 하반기로 가면서 특별한 거래량 없이 하락했습니다. 23년 10월 30일 2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주가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후 저점 138달러를 찍고 반등한 주가는 단기 고점 180달러를 터치 후 190달러의 저항대를 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주가는 23년 4분기에 날아갈 것처럼 상승 페이크를 준 후 24년 1월 고점 264달러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해 24년 11월 저점 138달러를 찍으며 11개월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는 안 좋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면 잘 나가던 보잉의 주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과 주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386달러에서 95달러까지 급락하였습니다. 그 후 대내외적인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주가는 120달러에서 227달러대에서 횡보 중이며 최근에 충격적인 영업이익 적자 수준을 고려하면 나름 잘 버티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주가의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만 190달러, 207달러, 227달러, 264달러대의 촘촘한 저항대를 보니 선뜻 매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매수 의견은 15명, 보유 의견 5명, 매도 의견은 1명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96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50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켓비트에서는 매수 거래 3건, 매도 거래 2건이 보이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전임 CEO 테오도르 콜버트의 주식 매도와 미국 의원들의 주식 매도 정도만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배당 부분의 경우 보잉의 마지막 배당은 2020년 2월로 당분간 배당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0월에 발표한 24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재무 결과를 보면 24년 3분기 매출은 178억 달러로 23년 3분기 181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32.3%로 크게 안 좋아졌으며 주당 순손실과 현금 흐름도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사업부별로 나눠서 보면 먼저 상업용 민간 항공기 부분의 경우 24년 3분기 매출은 74억 달러로 23년 3분기 79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54%로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787 기종의 경우 현재 월 4대를 생산 중이며 연말까지 5대로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고 3분기에만 116대의 항공기를 판매하였으며 남은 수주 물량은 5,400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 및 우주 항공 분야를 보면 24년 3분기 매출은 55억 달러로 23년 3분기 55억 달러와 비슷하지만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3.1%로 크게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공군으로부터 E-7A 웨지 테일스 2대에 대한 계약을 확정했다고는 하나 성장성 없는 매출과 마이너스 43%대의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아직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부분을 보면 24년 3분기 매출은 49억 달러로 23년 3분기 48억 달러 대비 소폭이지만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17%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사업 분야입니다. 현금 및 부채 부분을 보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현금 및 유가증권은 105억 달러로 21억 달러 줄어든 반면 부채는 2억 달러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그럼 부채도 높고 이익도 안 나는 암울한 상황의 보잉의 현금 보유량을 확인해 회사가 얼마나 운영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0일 기준 현금 등가물은 99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항공산업 특성상 재고자산 883달러를 포함한 현재의 자산은 1094억 달러입니다. 반면 3분기 운영비용은 213억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자산 1094억 달러를 분기당 비용 213억 달러로 나누면 1094 나누기 213은 5. 다시 말해 지금의 보유 현금으로는 5개 분기 정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충분한 현금 보유 현황은 아닙니다.
더 보잉 컴퍼니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 가능성은 없고 개발과 투자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보잉 컴퍼니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더 보잉 컴퍼니의 단점은 계속되는 품질 문제, 영업이익 적자와 안 좋은 재무 구조, 그리고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품질 문제입니다. 보잉의 신형여객기 보잉 737 맥스는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와 2019년 에티오피안 에어라인 추락사고로 인해 346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에 이어 2024년 1월에는 알래스카 에어라인의 항공기 도어 조립 불량까지 각종 크고 작은 품질 문제로 인해 보잉의 강력하고 견고한 브랜드 가치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다양한 품질 문제로 인한 주문 취소는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로 이어져 2019년 이후 6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24년 3분기에는 그간 불만이 쌓인 직원들의 파업까지 겹치며 보잉은 재무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잉의 경영진과 주가가 사불프고 있는 동안 민간항공기 경쟁자 에어버스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였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등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보잉의 첫 번째 유인상업 운송 캡슐 스타라이너의 실패로 기술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우주사업 분야의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게 보잉의 현실입니다. 이거 보시오.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거? 다음으로 더 보잉 컴퍼니의 장점은 항공기 시장의 인지도 및 반독점적인 사업 구조,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다양한 악재의 선반영입니다. 장기간의 품질 문제로 보잉의 위상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보잉은 1960년대 이후로 민간항공기 분야의 강력한 리더로 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항공기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에어버스에 밀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민간항공기 분야를 에어버스와 양분하며 반독점적 사업 구조를 유지 중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잉과 에어버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며 에어버스의 항공기 생산량이 전 세계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책인 마가입니다. 트럼프와 보잉이 완벽한 그린라이트 관계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금을 내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잉이 미국의 유일한 민간항공기 제조 기업이라는 것은 미국 기업만 생각하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재의 선반영입니다. 보잉은 품질 문제로 인한 신뢰성 하락과 노사 갈등으로 인해 3분기에 큰 폭의 영업이익 적자를 냈지만 품질 문제는 이전에 매각한 항공기 동체 조립 회사인 프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재인수를 통해 극복 예정이고 3분기 영업이익 적자에 큰 영향을 준 파업도 11월 초에 일단락되었습니다. 여기에 재무 전문가 CEO인 데이브 카론을 내보내고 엔지니어 출신 CEO 켈리 오트버거를 임명했으며 경쟁력이 약한 우주항공 분야의 매각까지 고려 중으로 반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보잉은 미국의 항공기 및 방위산업 기업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보잉의 주가는 445달러를 찍으며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여행 및 항공기 수요 감소, 737 맥스 기종의 두 번의 추락사고에 이어 알래스카 항공의 도어 불량 문제까지 발생하며 보잉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자부심과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잉의 몰락은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 인수 이후 재무와 회계 전문가들이 다수 임원진으로 합류하며 보잉의 장점인 기술력과 품질을 경시하고 지나친 효율성 위주의 경영 방식이 문제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2005년 비용 절감을 위해 동체와 날개를 직접 조립하던 사업부를 매각 후 대부분의 생산 공정을 외주로 맡기며 품질 관리에 구멍이 생겼고 이는 각종 사고로 이어지며 주요 고객들과 주주들이 보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엔지니어 출신 CEO 임명,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주사업부 매각, 그리고 대규모 파업이 일단락되며 반등의 불씨는 겨우 살렸으며 오트버그 CEO는 최근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적은 일을 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확실히 보잉이 잘하던 민간항공기 부분에 집중한다면 반독점적인 민간항공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여기에 미국과 미국 기업만 생각하는 트럼프의 복귀는 보잉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동아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보잉 컴퍼니의 시가총액은 166조 원이고 매출 95조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5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1.7로 고평가는 아니지만 이익 부분을 보면 최근 엄청난 분기 적자와 마이너스 32%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지금의 시가총액과 주가는 고평가로 생각됩니다. 그나마 다양한 악재는 장기간에 걸쳐 선반영되었고 CEO 교체,
기존 동체 사업부인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재매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주가가 하방으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20년 만에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의 인수로 인한 품질 개선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스프릿 에어로 시스템즈 역시 2020년 이후 꾸준히 적자 중인 회사로 24년에 더욱 커진 적자폭을 고려하면 보잉의 앞날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닥쳐 이 병.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